정경수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40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시골에서 맨손으로 상경했던 그때가 벌써 50년 전 일이네요. 19살 어린 나이에 서울로 올라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채소 가게를 차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해야 했죠. 새벽 2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어오고 오후 늦게까지 가게를 지켰던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집과 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손녀 다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올해 17인 다이는 경순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들 종철이 어렸을 때부터 워낙 소심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 보였기에 손녀만큼은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죠. 응, 다이야.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고 가거라. 경수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온 손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죠. 다이는 할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경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끓여줬거든요. 다이는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학교에서 진로 상담 받았는데 선생님이 대학 진학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대학 가야지. 할머니가 평생 번 돈이 다 너를 위한 거야. 경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경수는 다이의 교육을 위해 따로 적금도 들어놓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아침 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42세인 은주는 언제나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녔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니 그럴 만도 했죠. 하지만 경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경순이 땅이나 건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주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종철이는 또 늦잠 자고 있어요. 정말 한심해요. 나이가 45인데 아직도 저런 시기니까 답답하죠. 경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부르는 방식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죠. 남편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는 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은주야, 종철이가 요즘 일 구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잖니?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경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감싸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18년인데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못 잡았잖아요.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공장 일용직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결국 다 그만뒀고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험담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빠가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그런 아빠의 딸이라는 생각에 위축되곤 했습니다. 경수는 손녀의 마음을 읽고 대화를 돌리려 했습니다. 자, 다희야. 밥 먹자. 경순이 밥그릇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종철 씨는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해요. 저 혼자 벌어다 쓰는 게 이 집 살림이에요. 다희 교육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제 어깨에 있다고요. 종철 씨가 번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도 안 나와요. 경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희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경순이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가 혼자 벌어다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명목으로 내놓는 돈은 없었습니다. 배달 음식이나 자기 돈으로 살까? 나머지는 자기 옷이나 화장품 사는데 다 쓰고 있었거든요. 집안 살림은 여전히 경순이 평생 모은 돈과 건물 임대료로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아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종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5살의 남자치고는 어깨가 많이 움츠러들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정리 안 된 채로 나와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엄마, 은주야. 아침 먹자. 종철아, 어서 와서 앉아라. 경순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종철 씨, 오늘도 집에 있을 거예요? 면접이라도 보러 나가요. 이렇게 매일 늦잠 자고 집에서 빈둥거리면 언제 취직해요? 은주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종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알겠어. 오늘 인터넷으로 구인 사이트 찾아볼게. 찾아만 보지 말고 진짜 나가서 발품이라도 팔아보세요.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언제 일자리를 구해요? 나이도 이제 45인데 더 늦으면 아무도 안 뽑을 거예요.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경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치 이 집의 가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정작 살림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매일같이 종철을 몰아세웠고 종철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경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게 못마땅했지만 며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주말에 친척분들 오신다고 하셨죠? 은주가 부엌에서 경순에게 물었습니다. 주말에 경순의 시누이와 조카들이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친척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곤 했거든요. 응, 점심때쯤 올 거야.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음식 좀 준비해야겠다. 경수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오면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는 게 경순의 습관이었죠. 어머니, 그런데 종철 씨도 같이 있을 건가요? 솔직히 좀 창피해요. 친척들 앞에서 남편이 백수인 게. 은주의 말에 경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다니요. 은주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종철이는 내 아들인데 왜 같이 못 있어? 경순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난번에 친척들 왔을 때도 종철 씨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사촌형들은 다 회사 다니고 있는데 혼자만 일자리도 없고 친척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은주는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종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은주가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철 씨, 이번 주말에 외출 좀 하면 안 될까? 도서관이라도 가서 구직 활동이라도 하든지. 외출이라니 왜? 종철이 당황했습니다. 친척들이 오는 날인데 왜 자신이 나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할게. 종철 씨가 있으면 분위기도 어색해져.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친척들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곤란해 하시잖아. 은주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경순이 놀라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야, 그런 말이 어디 있니? 다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봐야 해요. 친척들도 다 알고 있어요. 종철 씨가 몇 년째 제대로 된 일도 못하고 있다는 걸. 이번 달에만 해도 3군데 면접 떨어졌잖아요. 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도 노력하고 있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야.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없으면 소용없다고요. 은주의 말은 점점 더 매서워졌습니다. 솔직히 종철 씨, 이제 나이도 45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한테 얹혀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경순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은주야, 그만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우리가 결혼한 지 18년 동안 종철 씨가 제대로 가정을 책임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로 뛰어다니면서 번 돈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경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가 번다는 돈이라는 게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지만 생활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화장품이나 옷 사는데 다 써버리곤 했거든요. 정작 집안 살림은 경순이 평생 모은 돈과 건물 임대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종철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결단이라니 무슨 뜻이야? 경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종철 씨는 정말 쓸모없어요.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다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못 되고 있어요. 다이도 아빠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다이가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빠가 부끄럽지 않아요. 다이야, 넌 몰라. 어른들 일이니까 끼어들지 마. 은주가 딸을 타박했습니다. 너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니? 말할 수도 없잖아. 그래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왜 자꾸 아빠를 나쁘게 말해요? 다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순이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다이야,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은주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종철 씨를 내쫓는 게 어떨까요? 경순과 종철, 다이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경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쫓는다는 게 완전히 쫓아내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해서 살라는 거죠. 어머니 집에서 계속 얹혀 살지 말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은주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은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종철이가 어디 가서 살아? 돈도 없는데. 경순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철 씨가 이 집에 있으면서 뭘 해준 적이 있나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고 있잖아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정신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박해져야 진짜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은주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를 정말 내쫓으려는 거야? 내쫓는 게 아니라 독립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45인데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 때가 아니잖아요. 남자라면 자립해야죠. 은주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경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남편의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며느리가 자꾸 이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은주야, 이 집은 우리 종철이 집이기도 해. 왜 나가야 하는 거야? 경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은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요. 18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게 뭐가 돼요? 경수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경수는 며느리를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오는 날 은주는 결국 종철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종철 씨, 진짜 오늘만이라도 나가 있어요. 친척들한테 창피하게 하지 말고. 종철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누이 박영숙과 조카 몇 명이 집에 왔습니다. 언니, 잘 지내셨어요? 영숙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순과 영숙은 서로 의지하며 지내온 사이였죠. 응, 고모. 어서 들어와요. 경순이 반겨 맞았습니다. 은주도 공손하게 인사하며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겉으로는 효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죠. 외숙모, 오늘 종철이는 어디 갔어요? 조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종철 씨는 취업 준비로 바빠서 도서관에 갔어요. 요즘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에 경순이 놀랐습니다. 그래, 종철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로 뛰어다니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죠. 은주는 자신을 과시하듯 말했습니다. 경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집 살림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거짓말을 지적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수 씨가 고생이 많겠다.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아내가 더 힘들지. 조카가 동정하듯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다이 교육비랑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으니까요. 은주는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습니다. 경수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은주가 워낙 능력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종철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어머니, 너무 감싸주지 마세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은주가 시어머니를 은근히 제지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경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언니,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영숙이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뭘. 가족들이 모이는 건데 당연하죠. 경순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은주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도와드렸어요. 요즘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는 설거지 한 번 도와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다 준비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외숙모,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여기도 그래요? 조카가 물었습니다. 경순이 답하려는 순간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어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재개발이라니, 그럼 보상금도 많이 나오겠네요. 친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수는 며느리가 마치 자신이 집 주인인 것처럼 말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지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언니, 땅 문서는 잘 보관하고 계시죠? 요즘 사기 사건도 많다던데.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연히 잘 보관하고 있어요. 은주가 워낙 꼼꼼해서 서류 관리도 잘해주고 있고요. 경순이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 일하다 보니까 서류 관리에는 자신 있어요. 어머니 중요한 서류들 제가 다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 순간 경순의 마음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자신의 서류를 정리해 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친척들이 있는 자리에서 따지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경순과 은주 그리고 다이만 남았습니다. 종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은주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 보니까 좋았어. 경순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까 고모가 땅 문서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죠? 은주가 슬쩍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금고에 넣어놨어. 경순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디 금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을 위해서 저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경수는 며느리의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딱히 숨길 이유도 없다고 여겨 대답했습니다. 안방 옷장 위쪽에 작은 금고가 있어. 거기에 중요한 서류들 다 넣어놨지. 아, 그렇구나. 혹시 비밀번호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응급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은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가족이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 생일이야. 생각하기 쉽게 하려고. 아, 다이 생일이군요. 알겠어요. 은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친척들 앞에서 보인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땅 문서에 대해 물어본 게 계속 신경 쓰였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경수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다녀간 후 며칠이 지나자 경수는 은주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자주 안방 근처를 서성이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은주가 경순에게 물었습니다. 응, 다이 좋아하는 과일도 사올 겸 나가려고. 경순이 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서 청소라도 할게요. 요즘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주는 평소답지 않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경순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은주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위의 금고를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경순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지만 은주는 태연하게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종철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철 씨, 요즘 어머니가 많이 이상해. 은주가 종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종철이 궁금해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셨어. 어제도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더라고. 종철 씨는 집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내가 맨날 보니까 아는 거야. 은주는 교묘하게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 못 봤는데? 종철이 의아해했습니다. 종철 씨가 뭘 봐?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은주는 남편을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헛소리 하셔. 어디 뭐 뒀는지도 자꾸 까먹으시고. 경수는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자신이 건망증이 심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며칠 후 은주의 거짓말은 더욱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종철 씨,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 은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종철이 물었습니다. 땅을 팔아서 요양원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금방 까먹으시고 딴 얘기하시고. 은주는 거짓말을 점점 확대해 나갔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종철이 놀랐습니다. 응, 자기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런다고.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걱정이야. 은주는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경수는 이 대화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야. 경순이 나타나자 은주와 종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니? 그런 말 한 적 없어. 경순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혼자 살기 힘드시다고. 은주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경순이 소리쳤습니다. 종철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종철아, 네가 정말 엄마 말을 안 믿어? 경순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믿어요, 엄마. 하지만 은주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종철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주가 더욱 악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집만 된다고. 그런 말 절대 안 했어. 경순이 억울해했습니다. 종철 씨도 들었잖아요. 어제 저녁에 어머니가 우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 은주가 남편을 끌어들였습니다. 종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경순이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에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종철은 우유부단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은주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봐요, 종철 씨도 기억하잖아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하셨어요. 경수는 며느리가 아들을 어떻게 조종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는 아들이 자신의 기억조차 의심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종철아, 정말 엄마가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해? 경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확히는. 은주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철은 결국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은주야, 너 도대체 뭘 하려는 거니? 경순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말씀도 자주 바뀌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니까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은주는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는 거야? 경순이 분노했습니다.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건망증이 심해지신 건 맞잖아요. 종철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은주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경수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걸 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며느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주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덕배 오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은주의 목소리가 안방까지 들렸습니다. 경수는 조용히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것처럼 만드는 것도 거의 끝났어. 남편도 완전히 내 편이고. 은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덕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럼 이번 주 안에 서류 작업 끝내자. 은주의 말에 경수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가 안방 쪽으로 오는 기척이 들리자 경수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발걸음 소리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경순을 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은주가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응, 괜찮아. 경순이 짧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머리가 좀 아프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건망증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은주가 또다시 침에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멀쩡해. 경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종철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은주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경수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에게 세뇌당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종철아, 내가 언제 같은 말을 여러 번 했어? 어제 저녁에 다이 성적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종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적 없어. 경순이 억울해했지만 종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은주도 들었잖아요. 정말 그러셨어요. 종철은 아내를 믿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난 치매가 아니라고. 경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안 좋아요. 은주는 교묘하게 경순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은주가 종철에게 폭탄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종철 씨,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 은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종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 어제는 가스레인지 켜놓고 잠드셨고, 그제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낮잠을 주무셨다니까. 은주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순이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나타났습니다. 은주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위험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은주는 뻔뻔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언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들었어? 경순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또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은주가 시어머니의 분노를 치매 증상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종철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경순이 억울해했습니다. 종철 씨, 어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태야.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 같아. 은주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종철이 물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이야. 은주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순이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집과 땅이 자연스럽게 며느리 차지가 되겠죠. 절대 안 돼. 경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은주가 가짜 염려를 보였습니다. 내가 왜 내 집을 떠나야 해? 여기는 내 집이야. 경순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은주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경순과 종철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제가 이미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넘겨주셨잖아요. 은주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적 없어. 경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또 기억 못 하시네요.
지난달에 어머니가 저한테 서류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셨잖아요. 은주는 계획적으로 거짓말했습니다. 종철이 당황했습니다. 은주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종철 씨한테도 말했는데 기억 안 나? 어머니가 만약을 위해서 내 이름도 올려놓으라고 하셨다고. 은주는 남편까지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종철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나? 내가 했어. 분명히 당신한테 이야기했다고. 은주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경수는 이제야 며느리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한 다음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덕배라는 사람과 함께 꾸민 일이었고요. 은주야, 네가 내 도장을 훔쳤구나. 경순이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주신 거라고요. 은주는 끝까지 거짓말을 고집했습니다. 경수는 이제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나 교묘하게 모든 걸 계획했고 아들마저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경순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은주는 마침내 종철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종철 씨,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은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 종철이 망설였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셔야 해. 은주는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주가 이번엔 종철까지 집에서 내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종철 씨도 이제 독립해. 이 집은 앞으로 내가 관리할 테니. 은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내쫓겠다고? 종철이 당황했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독립하라는 거야. 어머니 돌보는 일은 며느리인 내가 할 테니까 종철 씨는 밖에서 일이나 제대로 찾아봐. 은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종철이 항변했습니다. 종철 씨 집이라고? 어머니 명의인데 종철 씨가 무슨 권리로 여기 있어? 은주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이잖아. 종철이 위축되었습니다. 아들이면 뭐해? 당신이 가정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결혼하고 18년 동안 제대로 번 돈도 없으면서. 은주는 종철을 완전히 깔아뭉갰습니다. 경순이 이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주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내쫓아?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어머니 정신 상태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은주는 시어머니까지 무시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종철 씨는 독립해서 살면 되잖아요. 은주의 진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은주가 딸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시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다이가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은주가 거짓말했습니다. 다희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프세요? 다희야. 경순이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린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종철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종철 씨,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제발. 우리 가족 아니야? 종철이 애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종철 씨가 언제 가장 노릇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18년 동안 나 혼자 살림 꾸려왔는데. 은주는 무자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났나? 종철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인정해. 당신은 남편 노릇도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이제라도 혼자 살면서 정신 차리라고. 은주는 종철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종철은 결국 짐을 쌌습니다. 경순이 말렸지만 이미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종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철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은주가 잘못된 거야. 경순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은주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종철은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종철이 집을 떠나자 집에는 경순과 은주, 다희만 남았습니다. 은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끼리 사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가 가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은주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니? 경순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잘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죠. 은주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은주가 또다시 전화하는 걸 엿들었습니다. 덕배 오빠, 이제 거의 끝났어. 남편도 내쫓았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시켰어.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고 땅 소유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 은주가 말했습니다. 경수는 이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배라는 사람은 분명 며느리의 내연남이었을 겁니다. 경수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내쫓겼고 며느리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희가 있었습니다. 손녀만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는 다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손녀의 도움 없이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린 손녀에게 이 모든 진실을 말해도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수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다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손녀가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다희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경순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다희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다희야, 네 엄마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어. 아빠를 내쫓고 할머니 재산을 훔치려고 하고 있다고.
경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다이가 믿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니? 네 엄마가 할머니 도장을 훔쳐서 땅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 그리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경순이 설명했습니다. 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그리고 덕배라는 남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할머니가 직접 들었다고 경순이 말했습니다. 그때 은주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이야, 뭐하니? 엄마,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세요. 다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또 헛소리 하시나? 요즘 할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 은주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경순이 분노했습니다. 헛소리라고? 네가 덕배라는 놈과 전화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덕배요? 덕배가 누군데요? 할머니가 또 이상한 환상을 보시네. 은주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환상이라고? 너희가 내 재산 빼앗으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경순이 소리쳤습니다. 다이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 아니죠? 다이야, 할머니가 요즘 치매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 없는 사람 이름도 말하시고. 은주가 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할머니의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너무 자세한데요. 치매 환자들이 그래. 가짜 기억을 진짜라고 믿는 거야. 은주는 교묘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다이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실에서 엄마의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배 오빠, 우리 내일 만나자. 계획을 마무리해야겠어. 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덕배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던 겁니다. 다이는 몰래 핸드폰을 가지고 엄마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됐어?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요양원에 보낼 거야. 이미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은주가 답했습니다. 그럼 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시어머니 도장 훔쳐서 서류 조작했거든. 은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할머니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됐어?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쫓았어. 이제 쓸모없으니까. 원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였는데 뭘. 은주의 말에 다이는 더욱 충격받았습니다. 역시 똑똑해. 그럼 내일 보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오빠. 이제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동안 두 집 살림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자고 은주가 답했습니다. 다이는 녹음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머니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다음 날 다이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었어요. 엄마가 나쁜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이야. 경순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를 막아야 해요. 다이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다이야, 위험할 수도 있어. 경순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아빠까지 속이고 내쫓은 걸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이가 분노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주가 외출을 준비했습니다. 다이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 잘 모셔드려. 네, 엄마. 다이가 대답했습니다. 은주가 나가자마자 다이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다이와 경수는 은주의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 여러 장과 통장, 토지 등기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 봐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다이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경순이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다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야, 엄마를 신고하는 게 괜찮겠니? 경순이 걱정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저한테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와 아빠를 이렇게 괴롭히고 다른 남자가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다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이와 경수는 급히 증거물들을 챙기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이야,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었어?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네, 엄마. 다이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이와 경수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경순과 다이는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모두 모여서 은주가 한 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은주의 거짓말과 음모를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경순이 손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가족을 지키는 거잖아요. 다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은주의 사악한 계획도, 거짓말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순과 다이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누이 영숙과 조카들이 모두 왔고 종철도 연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사람들을 왜 부르신 거예요? 은주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경순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이자 경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은주가 저를 속이고 제 재산을 훔치려 했거든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놀랐습니다. 은주가 제 도장을 훔쳐서 땅 문서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경순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왜 또 헛소리를 하세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은주가 발끈했습니다. 그때 다이가 나섰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는 핸드폰을 꺼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은주가 통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도장 훔쳐서 서류 조작했거든. 은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내쫓았어. 원래 재산 때문에 결혼한 거였는데 뭘. 이 말을 들은 종철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은주가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이것도 봐요. 다이가 위조된 서류들을 꺼내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찾은 거예요. 할머니 도장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증거들이에요. 친척들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은주야, 이게 정말이야? 종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철 씨, 믿지 마요. 저를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주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종철은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 정말이야?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은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답해봐, 은주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 종철이 절규했습니다. 그건 은주가 머뭇거렸습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구나. 종철이 절망했습니다. 영숙이 분노했습니다. 은주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가족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그리고 덕배라는 남자는 누구야? 조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제 동료예요. 보험 관련 일로 상담받는 사람이고요. 은주가 거짓말했습니다. 동료를 왜 오빠라고 불러? 다이가 반박했습니다. 녹음에서 덕배 오빠라고 했잖아요. 은주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그때 경순이 일어섰습니다. 은주야,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어머니,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회라고? 네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는 생각 못했니? 내 아들을 내쫓을 때 기회를 생각했어? 경순이 분노했습니다. 종철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18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깔봤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종철 씨, 제발.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 넌 울 자격 없어. 종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문서 위조는 범죄야. 잠깐만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모든 걸 원상복구할게요. 땅 문서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려드리고 훔친 도장도 돌려드릴게요. 이미 늦었어, 은주야. 경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와서 은주를 연행해 갔습니다. 은주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은 무효 처리되었고 땅은 다시 경순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종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은주 말만 믿고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종철아. 네 잘못이 아니야. 은주가 너를 속인 거니까. 경순이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속아서 엄마까지 힘들게 했잖아요. 종철이 자책했습니다. 종철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네가 무능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야.
경순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아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종철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이야, 고마워. 아빠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 그래,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자. 경순이 가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종철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이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경수는 평생 지켜온 땅과 집에서 손녀, 아들과 함께 평안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이가 말했습니다. 다이야, 할머니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네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경순이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겨낸 거죠. 종철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순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평생 지켜온 터전에서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